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할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장 참 힘이 없습니다. 반등이 나와야 할 구간에서도 어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하락 반전하면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대 매매 물량 그리고 위클리 만기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 과연 오늘 뉴욕 증시를 보고도 좀 흔들릴지 이충원 대표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최근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15%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작년에 20% 단기간에 하락했었던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금 15% 정도 반등을 했었던 좀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을 좀 하시는데 사실 어제 양시장이 좀 매매 주체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외국인이 2,700억 원 매도하고 개인이 3,200억 원 매수한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762억 원을 매수하고 개인들이 1,800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좀 반대매매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선제적인 매도로 나와서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보면은 외국인이 거의 2주 만에 어제 또 처음 매수를 한 만큼 어쨌든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좋지는 않지만 수급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도 만약에 지수가 맥없이 무너진다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반대매매 우려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글로벌 매크로라는 거를 사실 모두를 다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노출된 부분은 상당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된 것 같고, 추가 하락이 된다면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매수의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가지고 오신 4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어제도 방송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 이제 두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어제 두산 로보틱스의 일일 변동폭을 보면은 상하 변동폭이 36%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모습을 보였었는데 공모가 대비 97% 상승을 했으나 시가 대비해서는 13% 하락한 셈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두산의 주가도 19% 급락을 했는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을 지분 가치가 두산이 갖고 있는 게 이미 두산의 시가총액을 설명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게 약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기업 가치보다는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감이 소멸됐다는 점에서 좀 19%대 급락이 나왔고 이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이제 급락세가 이제 지속이 됐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좀 특징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장주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으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좀 수급적인 영향으로 이미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은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단기로 두산이나 두산 로보틱스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의 텀을 갖고 한번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어려운 시장 가운데에서도 상한가를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였는데요. 이달 내 테슬라 디스플레이의 서비스를 연동한다라는 소식의 상한가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제 IR을 진행을 했었던 회사였고 그동안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었고 어제 테슬라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차량의 자율주행의 레벨이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이렇게 덧붙여질 수 있는 사업의 확장성이 크다라는 시점에 투자자들이 어제 주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어제 나온 언론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움직이는 오피스로 고객들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UI와 UX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동안에 동사는 네이버의 이런 하이퍼클로바 X와 협업을 했었고 자사 오피스를 출시하기도 했었던 만큼 뭔가 기대감만 되고 언제 되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 회사들이 어떠한 가시적인 거를 행하면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회사도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도 꽤 놀랄만한 이런 그러니까요. 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66만 8천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2거래일 동안 거의 지금 5%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70만 원대를 회복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 호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호실적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사실 컨센서스가 있다면은 그냥 상회 자체에도 큰 의미를 많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애널리스트들이 10% 이상도 상회할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 회사의 박스권은 좀 지겹도록 많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70만 원에서 약 90만 원 사이였다가 최근에 그런 부분을 이탈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점 매수의 여건이 또 마련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특징적인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기관이 굉장히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됐고 3분기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출액 9,243억 원, 영업이익 2,778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왜 컨센을 상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강달러가 되면은 이 회사의 이런 환차익으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공장 가동률 확대에 대한 부분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106만 원인 상황이라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장 가운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는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림이라는 종목인데요. 히림이라는 종목도 8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400원에 있었던 주가가 지금 9,400원까지 거의 50%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건축물 설계와 감리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DCM 1위 업체입니다. 보통 이쪽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CM이라는 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설 사업 관리 약자가 CM인데 그럼 이 회사는 왜 DCM이냐면 앞에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이제 디자인을 붙여서 DCM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주가 상승의 이유를 보자면은 이재용 회장이 추석 연휴간 네옴시티의 중동 3개국의 현장 경영을 해서 이런 어제 사실 히림뿐만이 아니라 한미글로벌 같은 회사들도 상승이 좀 나왔었던 그러한 부분이고 이 회사는 과거 네옴시티 메가 프로젝트 원팀 코리아에도 명단을 올린 이력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관저 신축을 공사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동 쪽에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가총액이 지금 1,300억 원대에 있는데 2분기 수주잔고를 보면 9,900억 원에 거의 1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매출액에 반영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4종목 확인해 봤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또 김지훈 대표님, 어제 시장 보고도 좀 많이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좀 골라오신 4종목과 뭐 시장 얘기도 해주실 거면 너무 좋고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LG노텍인데요. LG노텍 아이폰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는 좀 과하게 좀 형성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PER 기준으로 8배, PBR 기준으로 1배입니다. 역사적 PBR 항상 하단 정도 수준이 지금 PBR 1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2011년도에 LED 부진일 때가 한 PBR 1배 정도 수준이었고 미중 무역 분쟁 첫 스타트 끊었던 19년 때도 그때도 중국 내 아이폰 불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PBR 1배였는데 항상 PBR 1배 정도 수준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나타내서 LG노텍도 좀 주가가 과하게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우려한 부분은 사실 아이폰 판매보다 다른 사업부, 뭐 광학솔루션 외에도 기판 소재, 전장 부품 쪽에서도 판매량이 혹시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P보다는 Q에 대한 감소가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부진이 뭐 단순히 여러 가지 악재보다는 생산량에 따른 차질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대량 좀 생산량이 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생산 초기 그 수율만 잡는 부분만 좀 안정화되면 Q가 다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하반기에 완제기 수출로 하반기 쪽이 훨씬 더 상반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폴란드용 그 FA50이 아마 3분기에 4대, 4분기에 8대로 다시 좀 정상화 수출이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태국향 쪽으로
고등훈련기 2대가 지금 납품이 예정되어 있어서 하반기 쪽에 특히 4분기에 실적이 두드러지게 좀 향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기자재건 관련돼서 충당금은 2분기에 이미 예상치에 대해서 모두 반영했고 그 CEO가 이거 다 완전히 확고하게 끝나겠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양식품인데요.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하락장이 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주는 뭐 농심, 오리온, 그다음에 삼양식품 모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기관 투자자들 포함해가지고 경기 방어주 쪽 성격으로 좀 옮겨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지난달 9월 27일에 기록을 했고요. 음식료 식품주가 코스피 지수가 약 4.2% 빠진 거에 비하면 오히려 음식료 식품 지수는 오히려 0.2% 상승하면서 지수보다 훨씬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네. 식품주는 역시나 기관 쪽에서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양식품이 약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농심이 한 180억,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약 200억 가까이 좀 매수가 들었습니다. 오리온, 삼양식품 모두 오리온은 한 20% 영업이익 3분기에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삼양식품 역시도 영업이익 65%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의 매출 기대감이 큰데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서 수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휴젤인데요. 메디톡스가 어제 나온 그 미국하고 국제무역위원회 균주 논란, 특히 균주 관련된 트레이드 시크릿 넘버원 이거를 논의해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균주 문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휴젤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젤이 아마 이 균주 논란이 빠지면 제조공정인데 워낙 휴젤은 제조공정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ITC 그 특허 분쟁 소송이 휴젤에 더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대웅제약하고 소송에서 ITC가 그 메디톡스 균주 논란에 관련해 인정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빠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4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LG이노텍은 거의 한 3번째 가지고 오시는 만큼 정말 우리가 주목을 해보고 공부하자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또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주가 흐름 향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충원 대표님 차례로 넘어와서 4종목, 두산을 제외하고는 다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히림이라는 종목만 좀 짧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우크라이나 관저 신축 공사 레퍼런스와 1조 원에 가까운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외에도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금리 인상으로 사실 이 건설업계는 중소형 건설사의 부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5월부터 23년 5월까지 부도 혹은 폐업한 종합 건설 업체가 450개에 달한다고 했고 국토부에서는 공사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감독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건설 사업 관리를 하는 동사의 수혜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강남구 재개발이나 프리미엄 레지던스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레지던스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원어청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난 5월에 완판이 됐습니다. 이게 화제가 됐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뱅의 지드래곤이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받은 가격이 180억 원입니다. 와, 굉장히 채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5년에 좀 먼 얘기긴 해서 제가 강조는 안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수익으로 인식이 됐을 때 굉장히 이 회사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프리미엄 레지던스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될 소재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옴시티라던가 이런 우크라이나 관련된 모멘텀이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한 이제 15,000원 정도, 손절가는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좀 8,000원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열의 이야기긴 하지만 지드래곤은 워너뮤직과 계약하고 워너청담에 살고 워너를 좀 좋아하네요. 일단 뭐 워너청담과 히림과의 모멘텀까지 한번 짚어주신 만큼 목표가 15,000원 도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김재윤 대표님의 원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보죠. 네, 휴젤인데 휴젤도 최근에 굉장히 견조한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 이제 그 LG 생활건강의 차 매직이라고 불릴 정도 차성용 부회장이 휴젤의 지금 회장으로 돼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 LG 생활건강 시절에 28건의 M&A를
성사시킨 건을 관련했을 때 휴젤의 북미, 일본, 중국 해외 진출 다변화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거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역시도 20% 증가하는 상당히 호실적을 나타내는데 보톡스만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톡신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6에서 한 20% 정도 실적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에서 모두 고성장을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톡신이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주요 6개국에서 아마 실적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나 대만 쪽,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수출 지역 다변화는 엄청나게 좋은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호주, 캐나다 쪽에서 직접 판매하면서 마진율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진출 기대감인데요. 8월 달에 지금 FDA 품목 허가 BLA 재신청해가지고 이게 24년 상반기 안에 지금 품목 허가 받는다는 계획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균주 논란이 가장 그 불확실성으로 휴재를 누르는 상황이었는데 수출과 내수 모두 좋은 상황이고 실적 모멘텀에 그다음에 그 차 매집까지 감안되면 올해 매출과 이익 달에서는 연간 30% 이상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서 충분히 한 7% 정도 조정 나온 가격대에서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6만 원이지만 제 마음속의 목표가는 한 18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속의 목표가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18만 원도 언급을 해주신 만큼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도 버텨내줬던 휴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관심 종목 이충원 대표님은 히림, 김지훈 대표님은 휴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